자, 오늘 주제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참 뒤숭숭한 시장이죠. 뒤숭숭한 부동산 시장. 내년에는 누가 웃을까요? 내년에. 항상 한 해가 끝나갈 때 되면은 과연 이제 우리가 웃을까 울을까 이거는 재테크를 잘 해서 승자가 되느냐 아니면 패자가 되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겠죠. 자, 내년에는 누가 과연 웃을 수 있을까요? 한번 보시죠. 자, 또 하나의 변수가 지금 하나 등장했습니다. 뭐 대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다음에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 그렇죠? 금리 인상. 거기에 이제 또 하나 등장한 게 이 종부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종부세가 이번에 이제 종부세 고지서 다들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정말 높다. 안 내던 분들도 지금 많이 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노원구, 도봉구, 중랑구 여기는 사실은 이 종부세 내는 분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 급증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종부세 폭탄이다. 정부는 폭탄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이게 종부세가 지금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종부세는 거의 다주택자나 법인들이 낼 것이다라고 했지만 지금 1주택자들도 지금 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요번에 1주택자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인데 자, 종부세 국민의 2% 부자만 낸다고 하죠, 지금. 근데 맞는 걸까? 한 언론의 분석에 의하면 종부세를 내는 유주택 가구가요. 전국에서 8.1%가 된다고 합니다. 전국 8.1%. 그런데 서울로 한정하면 유주택 가구 4가구 중 1가구가 종부세 부담한대요. 정부의 그 얘기하고는 좀 많이 좀 틀린 얘기죠. 자, 공시 가격이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종부세 가격이 점점 올라가는 건데 자, 공시 가격이 2030년도까지 시세의 90%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뭐 종부세가 이게 부자들로만 내는 어떤 부유세 이런 논리가 아니고 이제 대부분 다 내게 될 수밖에 없는 이거 종부세 급등은 뭐 기정사실화 되는 게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죠. 그래서 참 이게 지금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종부세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문제가 되고 무주택자 집이 없는 분들은 문제가 안 될 것인가라는 걸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자, 종부세와 무주택자 우리가 주식시장은요. 주식시장에 참여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그만이잖아요. 내가 뭐 주식 안 사면 그만이고 아무것도 뭐 영향을 안 줍니다. 한데 이 무주택자는요.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 시장에 깊이 관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전세로 살거나 월세로 살거나 둘 중에 하나 하잖아요. 그렇죠? 예, 전세나 월세. 자기도 모르게 이 시장이 깊숙이 개입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종부세나 이런 세금이 보유세가 인상이 되고 하게 되면은 지금 뭐 집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종부세가 많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내릴 수가 없잖아요. 특히 이제 퇴직을 하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더 심하겠죠. 그러면은 그분들은 전세를 받던 거를 반전세로 전환을 하거나 아니면 월세로 완전히 전환해서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종부세를 내려고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세금이 종부세가 이런 것들이 인상이 되고 계속 높아지게 되면은 전세에서 월세로 이 반전세나 이런 걸로 전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누가 부담이 가중돼요? 이 전세나 월세 참여자들이 부담이 가중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반전세나 월세 참여자들이. 자, 전세제도라는 것은 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있다. 그래서 뭐 조선 중기부터 있다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이 전세제도라는 거는 사실은 무주택자가 유주택자가 되게 한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해왔다라는 게 여태까지의 우리의 상식이죠. 왜냐하면 전세라는 것은 내가 주인한테 돈을 맡겨놓고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자는 안 붙지만, 예, 그게 뭐 거기서 까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거 사다리의 역할을 했는데 이 월세로 자꾸 월세나 반전세로 특히 월세로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월세 세입자들이 자산을 축적해서 매년 내 월급이나 내 그 자산에서 돈이 나가는 거잖아요. 돈이 일정 금액이 그렇게 되면은 자산 축적이 어려워져서 집을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는 거, 이 반전세나 월세로 전환하는 거는 이 주거 사다리가 아예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서민들이 집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박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이거 무주택자가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시장 상황 한번 냉철하게 보시죠. 자, 이런 기사 나옵니다. 식어가는 수도권 부동산 시장, 대구 세종 집값 뚝. 부동산 규제 금리 인상 영향에 내년 집값 상승 전망 주춤. 대출 규제 금리 인상, 종부세 부과, 또 내년에 대선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심리가 냉각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뭐 기정사실이죠. 그러나 내년 시장도 역시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전한 상승 추세를 지금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에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3월부터 늦어도 3월부터는 심리가 되살아나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간다는 게 제 확고한 믿음입니다. 자, 어떤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은 불변의 투자 법칙은 뭘까요? 아무리 시장이 뭐 규제가 많고 규제가 많이 대폭 완화되고 하더라도 항상 제가 여태까지 부동산 시장에 머물면서 느꼈던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불변의 투자 법칙은 호재가 있는 것은 반드시 가격이 오르더라라는 겁니다. 즉 호재의 크기가 이익의 크기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호재가 엄청나게 큰 호재가 내가 투자한 곳이나 내가 살고 있는 옆에 생긴다면 바로 옆에 큰 호재가 생긴다면 내 집값도 크게 오르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호재, 즉 뭐 이마트가 하나 들어왔어. 옆에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 하나. 그것도 호재잖아요. 없던 게 생기니까. 그런 건 정말 작은 호재예요. 하지만 작은 호재라도 가격은 오른다는 겁니다. 즉 내 주변에 호재가 있어야 되는데 호재가 간접적인 호재가 있고 직접적인 호재가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간접적인 호재라는 것은 교통이 생긴다. 교통이 없던 지역에 새롭게 교통이 들어온다. 그렇죠. 뭐 GTX가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새로운 교통이 생기면 어때요? 너무 편해지잖아요. 그럼 가격이 뛰겠죠. 그리고 내가 사는 주변에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일자리가. 근데 일자리도 저가의 일자리가 있고 양질의 일자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거? 양질의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 이것이 간접 호재입니다. 이런 데는 가격이 오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접 호재는 뭐냐면은 내가 살고 있는 동네나 내가 투자해놓고 있는 동네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돼서 뭘로 바뀐다?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이런 지역. 아파트로 바뀌는 이런 지역. 이게 직접 호재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데가 바뀌니까. 어디가 더 호재가 클까요? 직접 호재가 가격이 더 많겠죠. 크게 오르겠죠. 하지만 간접 호재도 역시 가격을 끌어올려준다는 겁니다. 자, 이거 진짜 제가 여태까지 오랫동안 하면서 느끼는 거거든요. 호재가 있는 곳은 가격이 오르고 직접 호재, 간접 호재가 같이 있으면 더 좋겠죠. 향후 5년 재개발 시장에 올인해야 됩니다. 서울시의 핵심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서울시의 핵심 계획은 어디에? 용산 개발이었습니다. 용산을 개발하겠다. 국제업무지구 개발하겠다.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지금은 용산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뭐예요? 한강변이라는 거, 한강변. 지금 현 시장에 가장 예전에 커다랗게 내세웠던 계획이 한강변 개발이잖아요.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라고. 그리고 또 매년 25개씩 재개발 구역을 지정해서 매년 25개 만들겠다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을. 이게 지금 우선순위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자, 역세권 한강변 투자 더 늦기 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들어갈 때가 점점 없어지고 있거든요. 역세권 한강변 투자. 그리고 주변에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간접적인 어떤 개발 호재, 대형 개발 호재가 있다면 이건 또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직접 호재, 직접 재개발되는 호재와 간접적인 주변에 변화가 크게 생기는 일자리가 생기는 이런 호재가 있다면 여기는 뭐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향후에 진행되고 있는 것은 이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우리는 좀 더 작은 금액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진행될 것을 미리 선점하는 그런 지혜가 정말 지금 시점에 너무너무 필요한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회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회는 항상 오잖아요. 근데 내가 못 잡을 뿐이죠. 내가 못 잡는 것은 누가요? 다른 사람이 잡는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은 뭐 천고불변의 진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기회는 늘 존재해요. 하지만 그것을 내가 잡느냐 남이 잡느냐거든요. 항상 남이 잡는 걸 보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남들은 보고 있을 때 내가 먼저 잡는 그런 우리 투자자들이 됐으면 좋겠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